네, 모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포스트퓨처엠 얘기를 좀 하죠. 포스트퓨처엠 얘기입니다. 이 전지가 최근 조금 움직이는데, 저는 뭐 여러분께 약속을 지켰습니다. 뭐냐면, 2차 전지주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시점, 매수할 시점이 오면 말씀을 드리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제가 뭐 공방이, 무료 방송이든 아니면 다른 한국경제TV에서든 저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미. 자, 2차 전지주가 급등하면서 드디어 때가 온 건가? 정말 오랜 기다림이죠. 여기 우리 포스트퓨처엠의 차트를 보시면은 그 당시 얼마입니까? 무려 67만 원을 때리던 당시가 있었는데 이게 2023년 7월입니다. 7월. 굉장했죠. 2차 전지주가 없으면은 진짜 바보가 됐던 시절입니다. 그때 왜 저렇게 주가가 올라갔던가? 그 당시에는 많았어요. 뭐 이천지에 대한 업황도 좋다는 얘기가 많았고 여러 가지 업황도 있고 좋았지만은 특히 컸던 게 뭐냐면 포모였어요. 포모. 나만 2차 전지주가 없어. 그래서 막 폭등할 때 다 따라붙은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의 쇼커버링. 주가가 뛰다 보니까 공매도 chen 세력들 같은 경우는 사망 직전이죠. 공매도를 지금 공매도 포지션을 없애려면 매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급하게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일부 선동가들, 이거밖에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폭등이 가져왔고, 저는 사실 2차 전지에서 할 말이 저는 많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면, 저는 2022년 대부분의 2차 전지가 안 좋았을 때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023년 7월의 폭등, 7월 말에 저는 한국경제TV나 다른 방송을 통해서 그만하자 그랬어요. 그때도 강의까지 했어. 그만하자. 왜 이제껏 한 번도 매매 안 해본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사느냐. 그게 꼭지였어요. 이거 끝났죠. 지금은 뭐가 남았습니까? 포모, 쇼커브링, 선동. 지금 남은 건 트럼프와 캐즘밖에 없어요. 그죠? 업황 캐즘이랍니다. 캐즘이 뭡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쿡 이게 아니고 끝났다가 아니고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쉬어가는 구간. 지금 이 캐즘입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지. 현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기차라는 게 뭐 줄어들겠어요? 둔화될 뿐이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그 방향이 맞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친환경 쪽을 좀 죽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정책과 캐즘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구간에서 그러면 뭐가 과연 호재가 될 것인가? 뭐가 나와야 될 것인가? 저는 2주 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무료 방송을 통해서 에코프로빔이라든지 일부 2차 전지 종목들이 추세선이 상방으로 턴하고 있다. 이거 한 2주 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한 7월 초부터 해서 그런 흔적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녹색선 빠지고 있는 거 보이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죠? 쭉 내려가다가 7월 초 정도부터 해서 약간 미세하게 올라와요. 지금도 상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림이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도. 7월 초에 변곡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지난주 언제입니까? 7월 16일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을 소개해 드렸거든요. 관심주 탑픽 종목으로서. 제가 한국경제TV 수요일 목요일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밤 10시 10분에 요 방송을 이제 짧게 화상으로 통해서 제가 방송 출연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탑픽 종목으로 포스트퓨처엠을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추세선이 상방 도전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대세 상승장 아니냐. 그리고 자율주행차를 얘기했거든요. 요걸 근거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그죠? 16일 수요일 날 말씀드리고 운 좋게도 18일 날 포스트퓨처엠이 폭등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자, 매수의 근거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추세선이 상방 턴하고 있다. 대세 상승장 아니겠습니까? 자율주행차. 이건 뭔 얘기일까? 추세선이 상방 도전하고 있다는 것을 잠깐 살펴보죠. 읽어보십시오.
그림을 좀 확대했는데 이 녹색 추세선이 물줄기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가 7월 초 정도에서 물줄기가 위쪽으로 바뀌어요. 위로 올라오는 거 보이십니까? 확대하니까 보이죠. 일봉을 보면 어지러운데 추세선을 보면 물줄기가 보입니다. 보통 이 추세선이 위로 턴하면은 초보분도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안전구간. 보통 이게 턴하면 일봉의 조정이 나와도 박살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조정이 또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지. 하지만은 그 일봉의 조정은 박살나는 이런 흐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추세선이 턴하게 되면 안정적인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두 번째 대세 상승장.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코스피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같은 기준을 놓고 보면 우리 코스피가 추세선이 언제 들어 나왔나 하면 2월 초입니다. 2월 초부터 해서 추세선이 녹색선 이렇게 상방을 계속 올라오죠. 여기 트럼프 리스크, 관세 정책 리스크 때문에 폭락이 나오던 지점이 있죠. 폭락 나오고 나서 그 바닥에서 여기 위에까지 올라오는 동안에 이게 플러스 한 40%가 돼요. 놀라운 일이죠. 한 달, 두 달, 한 3개월 만에 40% 바닥에서. 근데 그 중간에 쉼이 있었던가? 한 두 번 쉬었죠? 한 두 번 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쉬었는데 쉬는 것도 거의 기간 조정에 가깝지 가격 조정이 별로 없어요. 대단히 강한 장이다. 그리고 정부 정책도 정부의 주시장 부양책, 부양에 대한 의지가 정말 강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단군 이래 이렇게 정시 부양을 위해서 강하게 밀던 때는 없었다.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이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올해만큼은 탑입니다. 탑. 네. 독일이 20% 넘어가고 올해 들어서 항생지수, 중국 항생지수, 홍콩 항생지수가 23% 넘어갔는데 그와 비교해서 32% 압도적인 33% 넘어갔어요. 지금 그야말로 대세 상승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저는 올해 초부터 해서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때부터 해서 2900 미니멈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2900이 왔고 3000이 넘어왔고 이제는 3200까지 왔고 최고점이 얼마입니까? 3300 근처잖아요. 그걸 도전하고 있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대세 상승장이죠. 그러면 대세 상승장이면 뭐가 도움이 되는가? 그거죠. 제가 농반진만 말씀드리는 거. 대세 상승장이 오게 되면 이 장은 추가 자빠져 있는 종목마저도 머리끄댕이 잡고 끌어올리는 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런 장이에요. 그러면 낙폭과대주들이 수납매 돌아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낙폭이 컸던 소외주들 보십시오. 이전지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 힘이라면 2차전지도 그 힘이 올 수 있다. 저는 이런 것도 1번, 2번도 중요하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3번을 보고 있어요. 우리 캐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잠시 2차전지 전기차가 성장을 하다가 쉬어가는 구간이다. 유럽 정책도 후퇴를 좀 했고 미국 트럼프는 말할 것도 없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친환경하고는 거리가 먼 정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시장이 건 유럽, 미국 등이 시장이 후퇴를 하다 보니까 성장이 멈추고 가라앉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캐즘이라고 하는데 캐즘이라 그러면 당연히 다시 올라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올라오는 근거는 뭐가 될 것인가? 뭐가 과연 트리거가 될 것인가? 저는 자율주행차를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최근의 소식들을 보면 테슬라가 이제 로보택시 본격적으로 이제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까지 넓힌다고 합니다. 웨이모도 말할 것도 없어요. 웨이모는 이미 뭐 자율주행차를 지금 주행을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을 확대한대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 보면 자율주행 정말 잘합니다. 이미 P2P가 다 돼요. 파킹 투 파킹. 이쪽 주차장에서 이쪽 주차장 반대편 다른 주차장까지. 그러니까 차를 처음에 주차장에 들어가면은 자동으로 저한테 옵니다. 타요. 그리고 갈 지역을 얘기하면 건물을 얘기하면 그 건물의 지하 주차장까지 주차까지 끝낸다는 거예요. 중국도 강해요. 거기다가 얼마 전에 나온 게 또 있죠.
우버도 당연히 자율주행차를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이라든지 여러 기업들 같이. 이번에 보니까 루시드와 같이 또 그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루시드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우버가. 루시드에. 그러면서 로보택시, 자율주행 택시를 같이 하자 이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가 확실히 시장이 커지고 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씬 빨리 직업 하나가 없어질 거예요. 예전에 이제 뭐 비디오 가게가 없어졌듯이. 왜요? 넷플릭스 때문에. OTT 서비스 때문에. 비디오 가게라는 게 지금 없잖아요. 아예. 그죠? 그게 한 20년 됐습니까? 아마도 머지않은 시점이 되면 택시가 없어질 겁니다. 택시가, 정확하게는 택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택시 기사라는 직업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자율주행 때문에. 자,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자율주행차는 여기에 내연기관차가 있습니까? 없어요. 100% 전기차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에 쓰이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다 전기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율주행이니까 말 그대로 스스로 움직이는 차입니다. 그럼 배터리가 다 됐어. 그럼 당연히 돌아와서 자동으로 충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차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전기 떨어졌다고 해서 뭐 저기 주유소 가서 뭐 기름 꼴꼴꼴 집어넣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차징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전기차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라이다라든지 카메라라든지 모든 것들이 전기를 다 뽑아먹고 쓰지 않습니까? 결국은 자율주행차 시장이 커지면 전기차 시장은 자동으로 커지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지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결정적인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여러분 돌아다닙니까? 아니죠. 아직은 시범에 가깝지만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자율주행 시장이 커지게 되면 이것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커지고 그럼 2차 전지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 그때부터 주가는 간다는 거죠. 이미. 그렇죠. 주가는 미래를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약간 운이라는 게 따랐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중국 흑연에 대해서 흑연 응급제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때렸죠. 이번에 93%, 93.5%를 때리면서 지난번에 때린 게 또 있어요. 누적으로 약 160%를 때렸습니다. 예. 응급제에다가, 흑연 응급제에다가. 이걸 맞아버리면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올라가죠. 대표적인 게 바로 포스코퓨처. 우리나라에 뭐 응급제 하는 데가 여기밖에 더 있습니까? 자, 이게 운이 따라준 거예요. 이것도 운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아까 중국 응급제 관련 관세 때린 것도 운이기도 하지만은 이것도 당연히 호재로 계속 작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자율주행차 확대가 가장 큰 상승의 트리거가 될 것이다. 지금 증권사 목표가는 다양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최고 목표가가 한 20만 원까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흐름을 보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힌트를 어디서 얻어야 되냐면 콘텐츠 관련주도 있죠. 콘텐츠 관련주들 그렇게 못 가던 애들이 중국 모멘텀, 한한령 해제라는 어떤 모멘텀이 나오면서 바닥에서 더블 간 종목도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대세 상승장이 오게 되면은 그 종목이 추세적으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또 나중에 또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모멘텀이 발생하게 되면 강한 상승이 나온다. 바닥에서. 그리고 그 상승 이후에 추가적으로 가는 것은 업황에 달렸다. 그렇게 보면 이 자율주행차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확대되느냐가 향후 전기차, 2차 전지 어떤 관련주의 주가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기술적으로, 수급적으로, 그리고 업황의 톤으로 봤을 때도 저는 충분히 더 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포스코퓨처에만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2차전지 종목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제 포스코퓨처엠이 이번 관세 인상, 반덤핑 관세를 때린 거 이거의 수혜는 얘가 고스란히 보는 거죠. 그래서 중심 종목은 이 종목이 되겠고 나머지도 2차전지도 같이 동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에 여러분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